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오늘 5.95% 정도 오른 상태에서 종가 마감을 좀 해줬었죠. 자,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V반등으로 해서 꺾어서 올라오고 있는 과정인데 맨 처음에 실망감이 표출됐던 부분은 뭐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이 불공정 계약을 했다는 내용의 이슈가 터져 나오면서 이렇게 실망감이 한번 표출이 됐었다가 V자로 꺾어서 올라오게 된 계기는 사실상 이거 뭐 불공정 계약이라고 보긴 좀 애매하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아니면은 웨스팅하우스를 한수원과 다시 한번 만나면서 조인트 벤처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면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증폭되면서 원래 있었던 주가로 지금 밸류에이션으로 복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볼 수 있는 사례는 뭐냐면요. 지금 로봇 관련 종목들이 법 개정과 관련해서 법이 통과가 돼버리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을 지켜보실 수가 있을 텐데 오늘 또 어떤 걸 느꼈습니까, 여러분들?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 시나리오를 쓰는 게 굉장히 지금 기가 막히는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정말로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을 연출할 수 있을까가 굉장히 의문부호가 생긴다라는 말씀인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미 시장에 다 노출된 재료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이슈가 터져 나오면서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되지 않으면 어쩌지? 혹은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원전의 원자도 안 나오게 되면 어떡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고 계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다뤄볼 수 있도록 하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돈을 벌 생각보다는 돈을 잃지 않을 생각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 짚어드리는데 이게 바로 리스크 관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관점을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말씀이고, 자,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달아주셔야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 연출하면서 신고가까지 한번 가보자라는 측면에서 신고가라고 댓글 한 번씩만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달아주시는 순간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개인분들이 매수세를 무섭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댓글이 굉장히 많군요 하면서 이 개인분들한테 유튜브를 추천을 해봐드린다는 소리고, 그렇게 됐을 때 매수세가 무섭게 쏟아져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을 시작을 해볼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전 관련한 이슈가 터져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요. 주가는 원래 밸류에이션을 찾아갈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주가가 원래 밸류에이션으로 평가받고 있던 구간은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박스 치고 있던 구간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원래 밸류에이션이었다라는 말씀이고, 앞전에 이런 구간에서도 8월 1일까지 해서 관세 협상이 마무리될 때 김정관 산업부 장관님이 마치 관세 협상에서 원전 카드를 꺼낼 것처럼 인터뷰까지 하셨었는데 사실상 원전 관련한 이야기는 쏙 들어가고 마스가 프로젝트에 관련한 이야기만 계속적으로 터져 나왔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한번 실망감이 슬쩍 표현이 됐었는데 다시 한번 아무렇지도 않게 말아 올리면서 이전에 있었던 박스권으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복귀를 했었던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바로 직전에는 어떤 내용의 이슈까지 있었습니까? 바로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까지 터져 나왔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적 발표는 뭐 하는 자리입니까, 여러분들? 이전에 있었던 분기에서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예상 컨센서스와 부합하는지를 통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받는 자리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검증을 받은 과정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적정 주가는 원래는 이 구간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시장에서의 판단이었다라는 말씀이고, 이렇게 그 이후로 갑작스런 악재에 급락이 나오면서 고를 한번 파주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 내용이 그렇게까지 불공정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계속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다시 한번 원래 있던 밸류로 돌아와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되냐면요. 미국 입장에서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미국이 지금 기댈 수 있는 우방국 측면에서 한국 빼고는 딱히 옵션이 없다라는 측면을 정확하게 짚어드릴 거예요. 이번에 원자력 관련한 이슈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터져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미국과의 교류가 끝나는 게 전혀 아니다라고 무조건 짚어가셔야 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두산 에너빌리티는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엑스에너지, 테라파워 전체적으로 다 협력을 하고 있었던 회사죠. 당장의 웨스팅하우스와 관련해서도 주기기를 공급하고 있었던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원전 협력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입장에서 살펴볼 게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 살펴보면 어떻게 지금 접근을 해볼 수가 있냐면은 프랑스 감사원에서 EDF를 공격하고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건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봐도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몇 개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프랑스의 EDF를 어디가 감사원에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는 같은 편한테도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인 게 바로 EDF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죠. 하고 있는 거나 잘하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까내리고 있다는 소리인데, 여기 지금 쭉 내려보시면 이 EDF와 미국이 협력할 수 없는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EDF의 건설 지연 사례는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면서 프랑스 북부에 있는 플랑망빌 원전의 경우 당초 목표 시점보다 12년이나 늦어지면서 굉장히 충격적으로, 이거는 우리나라 한국인들한테는 용납할 수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빨리빨리가 기본인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12년이나 늦어지는 게 정말로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사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 건 뭡니까? 핀란드에 지은 오킬로오토 3 같은 경우에도 14년이나 지연됐다. 얘네들은 그러니까 목표 예산 달성, 그러니까 적은 돈을 들여서 짓는 것도 못하고 온타임, 목표 준공시한 달성 자체도 못하는 게 바로 EDF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미국이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2050년까지 해서 원전 300기를 지어야 되는데 막 12년, 13년씩 늦어져 버리는 이런 업체랑 계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프랑스 자동 탈락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일본은 어때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었던 나라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미국 입장에서 일본한테 요걸 협력 요청한다? 트럼프 대통령도 본인이 공격당할 만한 거리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도 탈락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적대하고 있는 국가인데, 중국한테 지금 조선업을 안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전도 맡길 수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소거법에 의해서 어디는 미국은 바로 한국한테, 이 K원전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국제 정세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과의 시장을 양분할 때 유럽 시장보다는 미국을 공략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한 게 바로 한수원 사장님이 폴란드에서의 철수 의사를 밝힌 이유라고 하셨는데, 미국 시장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시장 규모가 4,000조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스리마일 섬 사고 이후로 거의 40년 가까이를 원전을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원전을 지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원천 기술은 엄청나게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머릿속에 든 것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가서 지을 수 있는 몸이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근육이 다 빠져버렸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근육을 채워줄 수 있는 동반자 누굽니까, 여러분들? K원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상황에서 웨스팅하우스를 굳이 인수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부분도 정확하게 한번 우리가 체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웨스팅하우스 아시다시피 일본의 도시바가 이걸 인수하면서 얼마에 인수했어요? 그때 당시에 6조에 인수를 했었습니다. 자,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세계 원전을 절반이나 지었었는데 웨스팅하우스 몰락이라고 하면서 모기업 도시바마저도 흔들거리게 만들어버린 게 바로 웨스팅하우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부실이 커지면서 2005년 원전 부분 매각에 나섰다라고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거고, 약 6조 원의 도시바가 인수를 하면서 이때 이후로 갑자기 어떤 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대형 원전 짓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몰락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웨스팅하우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멜트다운까지 발생을 해버리면서 모든 게 바뀌었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스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자 대면에서 원전 합작회사 설립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그렇게까지 실망하실 필요 없다라고 짚어드렸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기 지금 기사 내용에서 보시다시피 조금 악질적인 기사 제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수원 웨스팅하우스 면담 무산이라고 하면서 합작 투자 이견 못 좁힌 듯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와 있는데, 원전업계 관계자는 핵심 의제에 대해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당장 이달 안에 양사 대표가 만날 일은 없을 것이 유력하다라고 지금 정확하게 확인이 되시죠? 자, 보시면 여러분들 유력하다라는 건 확정된 겁니까? 아니다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마치 지금 기사 내용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기사 제목에서는 면담 무산이라고 지금 박아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그로가 끌리는 기사 제목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당장 이달 안에라는 단서도 지금 달려있는 상황이죠. 이번 달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9월달이 이제 곧 시작되는데 굉장히 자극적으로 써져 있는 기사 제목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다만 JV 설립안에 대해선 논의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인다라고 하면서 이번 회담 일정 내 면담만 결정되지 않았을 뿐 양측은 여전히 조인트 벤처 설립에 긍정적이라고 정확히 확인이 되시죠. 자, 우리가 이번에 합작회사, 조인트 벤처 형태로 만드는 합작회사 굳이 진행 안 하는 게 더 낫다는 의견도 계속적으로 속출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지간에 이 조인트 벤처로 가게 되면은 지분 싸움을 엄청나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웨스팅하우스 측에서는 뭐라고 주장을 하겠습니까?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건 우리야 라고 주장을 하겠고요. 반대로 한수원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너네 원천 기술만 있으면 어떡할 거니? 우리랑 같이 시공할 수 없으면 프랑스 EDF랑 같이 할래 하면서 협박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싸울 게 아니라 얼마 전에 계약 내용이 있었다시피 웨스팅하우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텍사스에서 원전 수지를 따온 것처럼 웨스팅하우스가 영업을 해오고 우리가 어느 정도는 로열티를 제공을 해버리면서 차라리 이렇게 전략적 협업관계로 가는 게 더 낫다라는 분석도 많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웨스팅하우스와 관련한 기사가 쏟아져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두산에너빌리티 이 위에 구간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동안에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의 호재 중에서 베트남 관련해서 우리가 꼭 짚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5본사 가스복합발전소에서 이미 수주 계약을 따냈던 두산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베트남 쪽 원전 관련해서도 이슈가 터져 나온다고 하면요, 당연하게도 폭발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에서 체코 원전이 확정되면서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기 때문이고, 마찬가지로 요 뉴스케이 파워와 SMR 관련해서 계약이 임박했다라는 내용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셨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여전히 많은 두산에너빌리티라고 짚어드렸었는데,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이걸 살펴볼 수가 있냐면요, 급등이 있기 이전에 이렇게 고를 파놓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무섭게 연출하는 종목들도 꽤나 많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관찰을 좀 해보셨을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신성델타테크라는 종목이 급등이 있기 이전에 이렇게 무섭게 밀어버렸다가 다시 한번 시원시원하게 상승 추세를 보여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마치 이전에 있었던 저점을 이탈할 것처럼 이렇게 음봉으로 밀어버리면서 전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정말로 주가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여기 끝까지도 빠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 공포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급격하게 한번 털어줘 놓고 급반등을 시도하면서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신성델타테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흐름이 더 많이 연출된다라고 짚어드렸었죠. 자, 지금 에이프로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좀 작업을 하고 있는 느낌이 나긴 납니다. 사실 동전주다 보니까 이걸 접근하시기에는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들어가신다 하더라도 소액만 들어가시는 게 맞는 차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멀쩡히 있었던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빠지면서 한번 골 파져놓고 위에 구간에서 또 올라온 상태에서 계속 꼬리를 발생시키고 있죠. 안 그래도 이 미국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이슈가 터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충분히 급등으로 한번 연출할 수 있는데, 앞전에 어떤 구간에서 바로 이런 구간에서 멀쩡히 있던 주가를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박스를 치고 있다가 이렇게 한번 대놓고 털어주고 며칠 동안 체류한 다음에 급등이 연출이 됐었다. 급등이 나오기 직전에 이렇게 개미를 한번 털어줘 놓고,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들, 실망감을 한번 표출해 놓고 기대감이 증폭되는 요런 효과를 누리면서 동시에 개미까지 털어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점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한미반도체 케이스에서 이 고점에서도 나오는 케이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보시다시피 이런 구간에서 이 악재가 터져 나오면서 이렇게 골을 파줬었는데 사실상 뭐 거의 남는 게 없습니다라는 식의 기사가 쏟아져 나오면서 정말로 버티기 힘든 구간을 지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횡보하다가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런 구간에서 한번 골을 파져놓고 이렇게까지 급등을 해버린 게 한미반도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런 케이스도 연출이 될 수 있다라고 짚어드렸던 건 뭡니까? 골을 한번 파준 다음에 올라와서 이 구간에서 꽤나 체류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만약에 당장에 한미정상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쏟아져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이 박스권에서 진행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짚어드렸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원래 밸류에이션이 여기에 있었던 한미반도체가 한번 골을 파준 다음에 다시 원래 밸류에이션의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될 때 바로 프로그램이 견인해서 무섭게 들어 올렸던 게 바로 한미 반도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찬가지로 두산에너빌리티도 만약에 원전 관련해서 추가적인 이슈가 쏟아져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도요, 이 위에 구간에서 버티고 있다가 이렇게 한번 급등 흐름이 연출되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영상에서도 정확하게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짚어드렸었죠. 자, 분봉 흐름상으로 놓고 봤을 때 바로 이런 구간에서 영상 촬영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분명하게도 매수 타점 잡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시원시원하게 반등 흐름이 나와주면서 꽤나 많은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게 바로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영상을 촬영했었는데 지금까지 해서 여러분들 꽤나 수익 중인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당신이 도대체 언제 그렇게 사라고 했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 혹시라도 있을까봐 제가 증거 영상도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언제 촬영한 영상입니까? 8월 20일 날 촬영한 영상 정확하게 확인이 되시죠? 자, 마찬가지로 차트에서도 8월 20일 정확하게 지금 날
날짜가 확인이 되실 텐데 제가 촬영한 영상 짧게 5초 정도만 보겠습니다.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긴 구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58,000원 구간에서 51,000원 구간, 딱 이 구간 여러분들 분할 매수 관점에서 물량 잡아가야 되는 구간이라고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부터 시작해서 수, 목, 금 이렇게 3일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58,000원 구간에서 51,000원 구간 좀 길어 보이지만 분명하게도 분할 매수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이때 영상에서 짚어드렸었는데 영상 보고 지금 대략적으로 한 20% 정도 수익 구간인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정말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때 매수 타점 안내도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대응방 상단에 보시면 8월 20일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텐데 11시 30분에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매수가를 54,000원 부근에서 잡아가 보시자라고 두산에너빌리티 짚어드렸다는 말씀이고 이렇게 두산에너빌리티 매매 타점 안내 받아보시면서 대응방으로 링크 통해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2733-8461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타점 안내 드리면서 대응방 링크까지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님들 대상으로만 100% 무료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종국적으로 구독자 100만 명 달성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좀 짚어드렸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익을 많이 보시면요, 여기 영상 하단에 공유하기 토대로 많은 분들한테 공유도 좀 해주시면서 좋아요까지 눌러주시고 영상 새로 나올 때마다 시청을 꾸준히 해주시면요, 기존의 구독자님들이 새로운 구독자님들을 불러오는 형태로 유튜브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렇게 계속 진행되다 보면은 최종적으로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보시면 되겠고, 여기 지금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더보기라고 해서 보이실 겁니다. 이 더보기를 딱 클릭을 해보셨을 때 이렇게 링크가 나와 확인이 되실 텐데 여기 링크에 자세히 보시면 전화번호가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상한 스팸 같은 게 아니라 요거 링크를 딱 클릭을 해보셨을 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되실 겁니다. 문자 내용에 이미 문의라고 써져 있는데 두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뒤이어서 매집주까지 설명을 드릴 텐데 매집이라고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이번에 진행하는 바이오 매집주까지 참여해 보실 수 있도록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두산에너빌리티 얘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만약에 원전 관련해서 한미정상회담에서 언급이 없다라고 하면요, 개파락한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말아올리는 흐름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말씀이요. 원전 관련한 이슈가 터져 나올 줄 알았는데 왜 터져 나오지 않았지라고 한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충격을 받으면서 개파락한 상태에서 시작을 할 수가 있지만 얼마나 개파락한 상태에서 시작할지는 여러분들 물론 다르겠지만 개파락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꼬리를 달고 말아올릴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서 원래 판단하던 두산에너빌리티의 밸류는 지금 여기에 위치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원전 관련해서 협력한다라는 내용이 지금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나와준다라고 하면 시원시원하게 폭등 흐름을 연출할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원전 관련해서 이슈가 터져 나온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냐면은 이렇게 갭 상승한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뺐다가 다시 한번 말아 올리면서 시원시원하게 신고가를 돌파해 줄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만큼 새벽 1시부터 진행하는 한미정상회담 굉장히 큰 이슈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앞전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악질적인 패턴이 한번 관측이 됐었던 지점이 있었죠. 두산 중공업 시절에 어떻게 했었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무섭게 6연속 음봉으로 밀어버리면서 정말로 끔찍한 하락을 겪게 해준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던 두산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폭등 직전에 한번 털어주는 흐름 두산에너빌리티 자체에서도 나와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봉 흐름상 어디까지 갈 수 있다라고 짚어드렸었냐면은 여러 증권사가 목표가를 좀 상향을 했었고 바로 라운드 피겨 자리인 이 10만원 구간에서 유의미한 저항선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 시원하게 상승 흐름을 간다라고 하면요, 10만원 구간까지 무난하게 트라이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는 분명히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2007년, 2008년도에 있었던 저항선을 보면서 여기가 저항선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저항은 실질적 저항이 아니라 심리적 저항이라고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앞전에도 이런 구간에서 75,000원에서 반복적으로 저항을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가 작용하면서 최근에도 75,000원 구간에서 한번 저항을 받았었던 두산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보시면 되냐면 실질적으로 내가 여기 물려서 내 본전이 왔습니다 파는 실질적 저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차트를 길게 놓고 봤더니만 여기 저항선이 있다라는 걸 인식하면서 발동되는 심리적 저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게 됐을 때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바로 요 10만원 구간에서 라운드 피겨 자리가 겹쳐 있으면서 이전 저항이
겹쳐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10만원 구간에서의 저항이 어느 정도 예상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올라간다라는 관점보다는 실시간 대응을 해나가겠다라는 말씀인데, 실시간 대응 혼자 하시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2733-8461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아까 전에 여러분들한테 매집주 하나 추천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바이오 매집주 소개를 해봐드리기 이전에 STX 엔진이라고 하는 제가 얼마 전에 진행했었던 매집주를 먼저 한번 소개를 해봐드릴 거예요.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러분한테 맞췄다라고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닌 걸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새로운 매집주 딱 소개를 해봐드렸는데 이게 뭐 올라가겠어요 싶으면 여러분들 매수하실 생각이 안 들다 보니까 이전에 안내드렸던 매집주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검증을 해봐드리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언제 촬영한 영상입니까? 보시다시피 7월 28일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하단에 7월 28일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건데, 이 차트의 모양을 유심히 기억을 해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음봉이 떠 있으면서 돌아나가는 자리에서 추천을 해봐드렸다는 말씀이고, 이 모양이 정확하게 STX 엔진 차트와 일치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중간에 음봉 떠 있고 돌아나가는 자리 정확하게 확인이 되시죠? 자, 그러면서 보시다시피 7월 28일에 영상을 촬영을 했었는데 이 캔들이 바로 7월 28일 캔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STX 엔진 그 뒤로 어떤 식으로 상승으로 연출이 됐었습니까? 정말 시원시원하게 올라와 주면서 단기적으로 70% 가까운 폭등 흐름이 연출이 됐었다는 말씀이고요. 이 다음번 후속주로 가져온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바이오 종목을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저번주 금요일에서 미국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파월 의장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시사하면서 미증시가 폭등 흐름이 연출이 됐었어요. 금리가 인하됐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바이오 쪽 종목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바이오 종목 한 종목 정도는 여러분들이 포트에 구성을 해보십사 해서 이번 매집주를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이 매집주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던 추세에서 한 단계씩 물량을 지금 보시다시피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물량을 장악하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전에 있었던 고점까지를 지금 물량을 한번 테스트해놓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 다음번 구간인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 검정색 선 보이시죠? 바로 1년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장기이동평균선 1년선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다음번 구간인 여기까지 딱 도달을 했을 때 약 110%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 전고점까지 도달한다고 했을 때는요 55%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번 바이오 매집주 참여해보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733-8461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연락드려서 바이오 매집주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STX 엔진 때랑 마찬가지로 올라가고 나면은 여러분들한테 딱 오픈을 할 겁니다. 공개했을 때 여러분들 그거 그냥 받아가서 수익 볼 걸 그랬네라고 후회하지 마시고,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매집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연락드려서 바이오 매집주 같이 가져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 우리가 새벽 1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의 이슈가 쏟아져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실시간 라이브 지켜보면서 실시간 대응방에서 안내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대응방 참여 여러분들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두산에너빌리티 관련한 이슈, 원전 관련한 이슈 터져 나올 때마다 누구보다 빠르게 영상을 촬영을 해드릴 테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